안녕하세요.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9일이고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에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거나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하나 찍어 놓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녹화해서 올려드렸던 그 사이언 파워 리튬 메탈 전지, 리튬 금속 전지에 관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퀀텀 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이제 전고체 전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를 한번 탐방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세대 전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전지가 뭐 근 2년, 3년 동안은 아주 핫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를 빼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같이 뭐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퀀텀 스케이프 홈페이지를 가봐야겠죠. 퀀텀 스케이프. 모토는 Building the Best Solid State Battery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전고체 전지를 하겠다 라는 업체가 맞고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있고 40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는 빌 게이츠와 폭스. 빌 게이츠가 여기 투자했나 보죠. 현재까지 유효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업체가 껴있다라는 거는 뭐 참고할 만하고 창립이 2010년인데 제 기억에 2020년 말인가 2021년쯤에 아마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 배터리 스펙을 공개했던가 그래가지고 저도 이 퀀텀스케이프의 기술력이나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 뭐 저희들이 우리가 계산했던 뭐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 어떤 그 뭐 황화물계냐 뭐 산화물계냐 아니면 폴리머를 쓰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예, 뭐 작년 말 2022년 말에 뭔가 또 얘기 한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갖다 나온 거 보니까 여기 왼쪽 상단에 조그맣게 아마 UAM인 것 같은데 얼반 에어 모빌리티 얘를 아주 조그맣게 좌측 상단에다가 숨겨놨네요. 뭐 숨겨놓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동차를 대문 앞에 갖다 놓은 거 보니까 EV용 전고체 전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놀로지 에노드리스 우리 에노드리스가 이제 뭔지 배웠죠? 뭐 리튬 메탈 전지가 되었든 전고체 전지가 되었든 이제 에노드리스 무음극 전지에 대한 컨셉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제 방전 상태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충전 상태로 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글동글한 애들이 양극재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흰 색깔로 여기 층 하나가 있는 게 그 고체 전해질 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초록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게 리튬 메탈이죠. 왜냐 여기 지금 제일 끝에 회색깔이 있어요. 제일 끝에 회색깔이 그 집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 방전 상태에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방전 상태로 보자 그러면 부피가 엄청 작은 거예요. 방전 상태를 기준으로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얘기하는 곳이 꽤 많아요. 충전 상태가 아니라서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를 만들어요. 조립을 다 했어. 그러니까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 말고 그냥 배터리를 소재를 통해서 소재를 조립해가지고 만들고 나면 방전 상태예요. 근데 리튬황 같은 경우에는 황에 이제 리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에 리튬이 없고 리튬 전부가 음극에 있는 리튬 메탈에 있기 때문에 얘는 만들어지면 충전 상태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금속 전지를 보자 그러면은 이게 에노드리스라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음극에 리튬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방전 상태입니다. 에노드리스 기준으로 보자면은 배터리는 어찌됐든 완전 방전 상태일 거고 양극을 보더라도 양극에 리튬이 있는 상태니까
얘를 다시 음극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완전 방전 상태가 맞습니다. 즉 양극의 기존 NMC, 뭐 LFP, 뭐 LCO 이런 리튬 금속 산화물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배터리 조립한 이후에는 완전 방전 상태가 되고, 우리가 배터리를 샀거나 했을 때는 이제 중간에 어떤 이제 포메이션 공정 뭔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배터리를 그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용하기 적절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충전 방전 상태를 몇 번 거치고 우리한테 전달될 때는 어느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사실 배터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완전 방전 상태인지 충전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소재를 봤을 때는 얘가 만들어지면 충전이 되어 있겠거니 또는 방전이 되어 있겠거니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당 에너지 밀도, 무게는 바뀌지 않으니까 충전 방전 하더라도, 하지만 그 부피당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방전 상태에서 정의를 계산을 한 건지, 두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또는 이제 충전 상태에서 계산을 한 건지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작게는 한 5%, 많게는 그래도 한 8% 정도까지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뭐 그림이 뭐 그 비율대로 한 건 아니겠지만,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양극재의 두께보다 조금 낮은 형태만큼의 리튬이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부피가 거의 뭐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에서 1.7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가 좀 차이가 있다. 아무튼 지금 퀀텀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에노드리스 무음극 전지 컨셉을 얘기를 했고, 여기 양극재도 한번 봐야겠지만, 아무튼 여기 중간에 리튬 메탈 전지와 다르게 여기 그 솔리드 스테이트 일렉트로라이트, 이제 고체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홈페이지로 가봅시다. 모빌리티에 관한 것. 12년 동안 R&D를 진행했고 2021년 기준 400명이었는데 지금은 600명이 넘어가나 봅니다. 페이턴트 앤드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 특허도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딴 것도 없나요? Solid State Battery. Significantly increase volumetric and gravimetric energy density. 무게당 그리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려고 했고, 뭘 제거함으로써 eliminating graphite silicon anode host material. 일단 음극에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에서 사용하는 흑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드밴스드 LIB라고 얘기하는 음극의 용량을 조금 더 키워서 배터리를 가볍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이제 실리콘 또는 실리콘 산화물을 음극에다 집어넣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제거함으로써 이제 호스트 머터리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튬을 얘네들이 받아줄 수 있는, 리튬을 머금고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체들을 제거함으로써 에너지 밀도, 부피당, 무게당 모두 증가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패스트 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게 0%에서 뭐 100%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한 15%에서 최대 이제 80 또는 이제 85%까지는 좀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를 15분 이내에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지난번에 계산한 걸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그럼 지금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5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 충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한다면은, 네, 1% 충전하는 데는 0.2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100%가 돼야 되니까 100% 충전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얘가 21분이 걸리니까 21.4네요. 60 나누기 21.4 하면은 지금 10%에서 80%까지는 대략 2.8C 레이트의 충전 속도를 가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시로 충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를 그 1시간 동안 충전 다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핸드폰 배터리 요즘에 고속 충전이 되긴 하지만 고속 충전을 우리가 사용하기 이전에는 1시간 동안 배터리 충전 거의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2C라고 하면 30분 만에 충전되는 거니까 이 나머지 구간들에 아주 천천히 충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tended useful lifetime. 어쨌든 배터리 수명에 관한 건데, 이거는 보자. 에너드, 음극에서의 인터페이스에서의 캐패시티 로스를 제거함으로써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캐패시티가 로스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전고체 전지의 이제 가장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세이프티는 이제 유기 오르게닉 세퍼레이터라든지 솔리드 스테이트 어쨌든 세퍼레이터 분리막을 바꾼 거기도 하고 뭐 전해질 얘기는 없네요. 정확히 말하면은 분리막과 기존에 있던 분리막과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꿨다. 그러니까 분리막과 전해질을 한 번에 바꾼 게 전고체 전해질의 약간 컨셉인데 여기는 세퍼레이터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액체 전해질을 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고체만 있으면은 사실 계면이나 이런 것들을 접촉시켜서 저항을 줄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압력을 많이 가해서 또는 예를 들면 우리 뭔가 파우더를 섞은 다음에 소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높은 열을 가해서 얘네들의 계면을 녹여버려 가지고 이제 걔네들끼리 잘 컨택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고분자 전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상태에서 액체 전해질을 조금만 쓴다 그러면은 액체 전해질이 그 계면을 일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전해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고체 전해질을 썼다라는 건 오케이. 하지만 액체 전해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 전해질이라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그 뭐냐 액체 전해질 아예 제거하고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뭐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고 코스트도 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노드 호스트를 제거하고 그래파이트 뭐 실리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비 탄창이라고 얘기했던 리튬 메탈 자체를 일부 깔아서 시작하는 이런 것들도 없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에노드를 있으니까. 그리고 manufacturing cost라고 하는 점은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그 음극을 제조하는 공정 자체가 없으니까 집 전체 하나 가져다 쓰는 거니까 그런 공정을 제거함에 따라서 manufacturing cost는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것도 생각해야겠죠. 고체 전해질의 뭐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를 다루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또 후 가공을 통해서 해야 되는 코스트가 공정적인 비용이 조금 증가할 수는 있지만 뭐 코스트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셀, 이 배터리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ojected Energy Density Improvement on Quantum Scale Platform Lithium Ion Phosphate LFP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한번 다뤄보긴 할 건데 LFP를 사용하면은 이제 무게당 에너지 밀도는 좀 낮고 부피당도 좀 낮은 거죠. NMC를 이용한 이런 애들은 뭐 한 이 정도 와 있는 우리가 계산했던 게 한 250쯤이었죠. 뭐 NMC를 사용한 기존의 원통형 전지 기준으로 250인데 이게 이제 원통형 하면은 조금 무겁잖아요. 알루미늄 캔이 있고 하니까 파우치 셀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80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도 한 750에서 한 800 정도는 생각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NCA, NCM이 아니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A. 그 다음에 니켈 리치 NMC. 이것도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니켈 리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622, 811 니켈 함량이 60%, 80%인데 니켈 리치 한다고 하면 한 811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실리콘 그래파이트 에노드. 흑연을 사용하는 음극에서도 실리콘을 넣어서 조금 더 용량을 끌어오겠다. 즉, 용량을 많이 넣는다는 얘기는 동일한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음극의 양을 적게 써도 되는, 즉,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이제 덴스하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리튬 메탈 NMC 조합, 리튬 메탈이 음극에 있는 또는 에노드리스 같은 경우에도 충전을 하면 리튬 메탈이 생기니까 리튬 메탈 NMC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350급 이상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사이온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400W/kg의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얘기했었죠. 여기와 대략 1000 정도 이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쪽, 오른쪽,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는 애들이 현재 그 차세대 전지라고 얘기하는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전지의 큰 특징이다. 그 방향으로 가는 쪽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뭐 어느 한 완전히 우상향 하지 않아도 진일보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동일한 무게당 에너지 밀도지만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도 지금의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고, 왜냐하면 우리는 배터리를 그 상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그 뭐 공간이 제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배터리를 넣으려고 하는 공간 자체가. 또는 이제 반대로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뭐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랑 유사하거나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이쪽으로 가 있는, 즉 우상향이 아니라 그냥 상향하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상당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날아다니는 이제 그 에어 비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공간에 대한 제약을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가지고 이미 다 계획을 해놨을 텐데, 무게만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진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제 그래서 좋은 방향은 어찌되었든 우상향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겠지만, 어느 한 방향이라도 먼저 발을 내딛어서 깃발 꽂아 버린다면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일부, 아니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서 먼저 깃발 꽂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질문을 좀 먼저 읽어 봤는데, 얘기했던 게 이제 요구되는 key requirements가 뭐냐? high conductivity. 정확히 말하면은 리튬 이온 conductivity입니다. 이온 전도도가 좋아야 된다. high ion conductivity, ionic conductivity. 리튬 메탈에 대해서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 전고체 전지에 사용되는 아니죠. 전고체 전지가 아니라 뭐 음극을 리튬으로 사용하는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전해질이 되었든 고체 전해질이 되었든 리튬 금속 전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액체 전해질이 되었든 리튬 메탈에 대해서는 안정적이어야 돼요. 뭔가 리튬 메탈과 반응을 해서 본인이 그 반응에 참여해가지고 소실되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변형되거나 하면은 그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튬 메탈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게 또 키 이슈가 될 수 있죠. 뭐 단순히 전고체 전해질에 고체 전해질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덴드라이트 포맷이, 우리 덴드라이트가 뭔지 배웠죠. 결국에 음극에 리튬 메탈을 사용하는 전지라 그러면은 충전, 방전을 거치면서 리튬 메탈이 뾰족뾰족하게 되는 것들이 분리막을 뜯고 양극과 만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전해질에 관한 뭐 특별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interfacial impedance, 뭐 그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계면에서의 저항, 액체는 그 계면을 잘 감쌀 수 있는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플루이드가 아니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성능 또는 최소한의 물성 이상의 이런 그 저항, 낮은 저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뭐 셀 자체를 설계하거나 소재 자체 물성을 개선하는 개선된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에너지 밀도, 뭐 그래비틱 아니면 볼루메트릭 모두 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 패스트 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네, 고체 전해질이 예를 들자면 기존의 뭐 분리막 말고 고체 전해질 하면 덴드라이트에 의한 그 뚫린 현상, 이 분리막을 관통할 수 있는 걸 좀 더 많이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빠르게 충전해도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충전을 못하는 이유는 덴드라이트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해서 불균일하게 음극의 리튬 메탈이 형성되거나 또는 빠르게 방전해가지고 그 리튬 메탈을 균일하게 빼내지 못한다면은 이제 들쭉날쭉 표면이 거칠어지고, 또는 리튬 메탈이 뾰족뾰족하게 자라서 분리막을 관통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인데,
전고체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즉 그 전고체가 아주 그 덴드라이트를 잘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충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이프티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 세이프티가 높아지는 게 얘 고체 전해질이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지만 얘가 덴드라이트를 잘 막아줘서 세이프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세이프티가 좋아지는 그 근저에 있었던 거는 이제 고체 전해질을 쓰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고속 충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차지와 세이프티랑은 약간 상반된 관계인데, 그러니까 패스트 차지가 한다 그러면은 얘가 그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소재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가 이거를 극복해내면은 세이프티와 패스트 차지 둘 다 챙길 수 있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퀘스천들은 이제 본인들이 공격받을 수도 있는 또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1000와트 퍼 리터 얘기도 있네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방전 상태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중에 하나 또 질문들을 봤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에너지 덴시티는 왜 높아졌는가? 음극, 카본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래파이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는 음극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charge time 어떻게 줄였냐?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거는 리튬 음극을 그 리튬 메탈을 사용하는 에노드리스의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리튬이 카본 파티클 그 그래파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리튬이 디퓨전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리튬이 음극에 넘어와서 그냥 리튬 메탈로 석출되는 게 아니라,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호스트 머터리얼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조체에 되는 물질에 안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인터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구조체 내에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뭐 중간에 그라데이션, 그 농도 구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물질 자체에서도 표면에는 빨리 리튬이 들어오는데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데서 생길 수 있는 이제 그 지연 현상 이런 것들을 막고, 리튬 메탈은 바로 표면에 바로 리튬 메탈이 이제 증착되는 거죠. 전기학적으로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게 잘 증착이 돼서 덴드라이트가 잘 생기지 않고, 또는 덴드라이트가 생기더라도 분리막을 뚫고 나오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마 전고체 전지의 핵심 기술과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리튬 그래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노드리스 또는 음극의 리튬 메탈을 사용할 때 생기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클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카본은 아마 계속 그래파이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파이트와 카본 소재와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사용하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는 이제 그 중간에 사이드 리액션 부반응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해질과 탄소 그 비표면적도 넓은 애잖아요. 그런 애들에서 전기화학적으로 다른 반응들이 생겨서, 즉 전해질을 분해한다거나, 그런 분해된 전해질들이 이제 카본 표면에 뭔가 쌓인다거나, 근데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생기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초기에 우리가 튼튼한 좋은 레이어를 만들어 줘 가지고 추가적인 반응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리튬 이온,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의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에 들어가는 첨가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스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이드 리액션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캐패시티 페이딩이 발생해요. 용량이 저하되는 거죠. 전해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는 활물질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더 좋은 수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죠.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진짜 전고체 전지가 수명이 좋다 라고 저는 아직 단정지어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로 인해서, 뭐 평가하는 조건이라든지 사용한 소재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뭐 리튬이온 전지도 가지겠지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아직은 뭐 뭔가 좀 통상적으로
전고체 전지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수명이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그 에놀라이트라고 하는 좀 이상한데 그 에놀라이트? 에놀라이트? 이 왜냐하면 앞에는 뭐라고 적냐면 일렉트로라이트잖아요. 일렉트로라이트는 이 셀에 양극, 음극, 분리막 그 다 또는 이제 비어있는 볼륨들, 데드 볼륨들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걸 그냥 전해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놀라이트라고 한다면은 음극에 들어가 있는 전해질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제 반대말은 캐솔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에놀라이트라고 한다면 그렇죠. Enolite is the electrolyte on the anode side. 네. 왜 에놀라이트라고 표현했을까? 왜? 일렉트로라이트라고 안 하고 뭐 아무튼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불에 탈 수 있는 그 포러스한 분리막을 제거하기도 했고 특히 유기 전해질 중에서도 이거 에놀라이트를 제거함으로써 뭔가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캐소드에는 캐솔라이트가 있는 건가? 에놀라이트는 제거됐는데 캐솔라이트는 제거가 안 된 건가? 아니면 분리막에는 전해질이 좀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읽기보다는 뭐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면서 여기 적혀 있는 듯 단어들을 한 번씩 그냥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지식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에놀라이트라고 표현했을까? 앞에는 분명히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앞에 보여줬던 것 중에는 아까 여기 세퍼레이터밖에 없었죠. 아까 얘기했을 때는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알고 봤더니만 뭐 전해질 얘기는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에놀라이트만 없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궁금증을 자아내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에너드 머티리얼을 제거했으니까 코스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 음극에다가 코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래파이트를 코팅한다거나 아니면 리튬 메탈을 사용한다 그러면 리튬 메탈을 그 사이언 파워에서 봤던 거, 뭐 베이퍼 디포지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거나 그거 아까 진공 장비 지난번 시간에 보셨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꽤 비싼 장비일 수도 있고 꽤 비싼 공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아. 우리 에노드리스야. 그냥 좋은 집 전체 또는 뭐 최소한의 프로텍티브 레이어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텍티브 레이어 정도만 가져다 쓸 거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매니팩처링 코스트는 많이 없어진다.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보다는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빠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고체 전해질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건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그 퀀텀 스케이프 홈페이지 중에 가장 눈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세라믹 세퍼레이터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얘네들 홈페이지에서 보면 자 가봅시다. 리소스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내가 어디서 가져왔지? 배터리 테크놀로지 여긴가? 어디 갔어? 내가 이거를 퀀텀 스케이프 블로그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세라믹으로 만든 밴딩이 가능한 플렉서블 완전 풀리 플렉서블 한 건 아닌데 막 트위스트드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밴딩이 저 정도까지 된다? 세라믹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세라믹 뭐라고 해야 되죠? 고분자 물질이 아닌 무기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렇게 밴딩이 된다? 저렇게 밴딩 되려면은 그 바인더라고 하는 꽤나 플렉서블한 바인더를 꽤 많이 써야지만 저런 형태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주워 듣고 뭐 여기저기서 봤을 때 그랬을 텐데 저게 밴딩이 가능한 수준이다. 근데 굳이 밴딩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밴딩은 필요하죠. 배터리에 뭔가 충격이 가해지거나 뭐 진동이 가해지거나 했을 때 그 분리막이 지금 고체잖아요. 걔네들이 너무 브리틀해. 딱딱하긴 해가지고 막으로는 잘 만들어졌는데 얘가 브리틀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장력이 가해져도 뭔가 외력이 가해졌을 때 깨지거나 하면 곤란하죠. 그 배터리가 그냥 아주 우리 그 온실 속의 화초 마냥 그
아주 정적인 상태에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밴딩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리막을 그 세라믹을 통해서 세라믹 소재를 통해서 잘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얘네들이 컨트롤 가능해 라는 걸 좀 자신 있게 보여주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덴드라이트를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찾아놓은 거 중에 일부를 보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여기 몇 가지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봅시다. 지금 보면은 퀀텀 스케이프가 100% 세라믹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사이언 파워 얘기하면서 SES도 얘기했었죠.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나중에 한번 그 리뷰하긴 할 건데 여기는 폴리머를 사용하는데 리퀴드도 쓴다. 이거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를 쓰는데 거기에 리퀴드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뭐 이온 전도도나 이런 거에서 아주 좀 큰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전고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해지죠. All solid state 배터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지고 solid state electrolyte를 사용한 배터리다 정도까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롤로지움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세라믹을 쓰고 그 리퀴드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사이언 파워는 여기 없네요. 솔리드 파워 이런 데는 설파이드계,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세퍼레이터라고 표현했는데 세퍼레이터 겸 결국엔 얘가 전해질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설파이드계, 황화물계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돼 있고 설파이드가 뭐 쓰는 이유는 다른 애들보다 뭐 고분자 또는 이 그 뭐 산화물계보다 이온 전도도가 훨씬 더 높아서 거든요. 근데 퀀텀 스케이프는 이제 자랑스럽게 100% 세라믹을 쓴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Number of layer SS는 31층.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뒷장이 바로 보여주면 걔네들이 공개해 놓은 셀은 지금 이거예요. 사이즈는 뭐 85mm, 70mm긴 한데 지금 엄청 얇죠. 왜냐 이거 지금 싱글 레이어 한 층. 우리 그 뭐냐 사이언 파워 했던 거 보세요. 사이언 파워는 지금 봐도 셀이 두꺼워 보이죠? 이 가로 세로 10cm였던 것 같고 두께도 한 1cm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풀 스택입니다. 이거 가지고 갖다 팔려고 하는 거예요. 풀 스택 17A짜리 셀이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보여준 건 이건 제가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 따왔는데 렌더링된 이미지입니다. 실제 있는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얘네들이 뭐 구조를 이렇게 만들 건데 디스차지 했을 때보다 차지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튀어나온 것 같죠? 이거 되게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아마 지금 이거 오목하게 들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디스차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기보다 부피가 작은 상태니까 그리고 충전하고 나면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왜냐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 정도 사이즈인데 실제 지금 보여줬던 거는 레이어 하나입니다. 여기 뭐 적혀있나? 퀀텀 스케이프 뭐 QR코드 하나 찍혀져 있는 것 같고 뭐 탭도 좀 얇고 뭐 아무튼 그런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봅시다. 다시 가서 80%까지의 캐패시티인 것 같아요. 캐패시티가 처음 대비 80%까지 떨어질 때까지 수명이 어떻게 되냐 사이클 몇 번 돌릴 수 있냐 이제 본인들은 1000사이클 이상 된다고 얘기했고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550사이클 솔리드 파워 400사이클 프롤로지움은 이제 1300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automotive requirement 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 800사이클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current density 전류 밀도는 뭐 말하는 거지? 충전 속도를 얘기하는 건가? fast charge 네, 3.2C? 아까 계산했을 때는 2.8C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도 미만에서 셀이 돌아야 됩니다. 이 전고체 전제 특징 중 하나가 온도, 즉 상온에서 이온 전도도가 조금 낮아요. 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높은 온도에서 셀을 평가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최소 40도 이상, 45도, 여기는 이제 60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60도인가요? 이거 페이퍼가? 이거 그 삼성 전기원에서 냈던 그 논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저희 한번 봤던, 그때 그 최장욱 교수님 홈페이지 갔다가 그 아웃룩 그 리뷰 논문 한번 봤을 때 했던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60도였나 봅니다.
그리고 퀀텀스케이프는 뭐 상온 25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30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 이유는 이제 그 자동차의 요구 조건이 30도 미만이라서 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예,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파우더를 쓰다 보니까 얘 계면의 저항을 줄이는 즉 접촉을 좋게 해주려면 위아래로 눌러줘야 돼요. 셀을 누르면서 해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기압 ATM이니까 20기압을 줬었다 삼성 거는 논문에서. 그리고 얘네들은 3.4기압을 줬다라고 하는데 예, 뭐 3.4기압 뭐 줄 수 있죠. 그 실제 상용화할 때도 배터리가 우리가 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모듈, 팩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뭐 수천 개 묶어가지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특정 이상의 압력은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압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압력 곱하기 면적을 해가지고 힘이잖아요. 이 힘을 버틸 수 있는 소재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기계적 스프링이 압축된 그런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높은 압력으로 가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제 넣고 다닐 거냐, 넣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압력을 낮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압력이 하나도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쓰면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퀀텀스케이프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본인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싶어 한다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에 관해서 뒤로 가 보면 이제 로어 템퍼러처에서도 꽤나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 상온 그래프도 좀 같이 그려주지. 그러니까 지금 한 10도 떨어질 때마다 용량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영하 30도씨에서도 거의 누웠네요. 근데 이거는 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영하 20도까지는 뭐 준수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0도씨 정도만 돼도 그래도 꽤 잘 돌아가는 편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싱글 레이어 3 곱하기 3. 아까 보여준 건 이거는 지금 85 곱하기 70입니다. 얘는 지금 30 곱하기 3이에요. 또 달라요. 평가 조건이. 그리고 3.4기압을 놓고 이제 그 3분의 1시 예, 배터리를 3시간 동안 방전한 겁니다. 3시간 동안 방전을 했을 때 용량이 얼마 나오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 떨어졌죠. 그래프가 위에서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얘는 용량도 감소하고 전압도 내려가고, 왜 전압이 내려가냐? 반응이 잘 안 되니까.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액티베이션 활성화 에너지가 꽤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오버 포텐셜 과전압이 많이 걸리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영하 20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뭐 배터리에서 열이 나기도 하니까요. 이건 아마 영하 20도짜리 챔버에 집어넣고 평가를 했을 텐데 뭐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지금 3V까지 닿으면 약간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데이터가 2020년 자료여가지고 아마 뭐 최근 거는 좀 업데이트를 한 자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퀀텀스케이프 폭스바겐 얘기가 한번 나왔던 거 가지고 이거는 작년 3월 얘기고 최근 기사가 없나?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이거 잠깐 봅시다. 미국 스타트업 저렴하면서 안전한 전기차 리튬이온 시제품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 파일럿 라인 이상에서 나온 애들일 텐데 뭐 이렇게 광고가 많아 이거. 폭스바겐이 오랫동안 투자한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퀀텀스케이프는 최근이라고 한다면 2020년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시점이 시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고, 고객사 대상으로 배터리 셀 시제품인 A0 샘플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A0가 제품명이 A0인 건지 시제품이라는 면에서 A0라고 얘기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또 추가적인 얘기는 없나요?
퀀텀 스케이프가 없나? 여기 있네요. 퀀텀 스케이프는 폭스바겐과 2025년까지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뭐 하네요. 2023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로 운행되는 차량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 뭐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장이 돼 있을 텐데, 그쵸, 여기 있네요. 티커는 QS. 한번 봅시다. 와우. 얘가 2020년 8월쯤에 뭐 상장을 했는지 그렇게 보이고, 2020년 11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말에 2021년 초에 퀀텀 스케이프에 관한 그 배터리 스펙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회사에서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고, 이때 주가가 미쳤었네요. 100달러를 넘었었네. 그리고 난 다음에 띠로리 해서 현재는 8달러입니다. 8.72달러. 휴. 네, 물리신 분이 없길 바라면서. 근데 창립은 2010년이니까 아마 중간에 뭐 스펙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우회 상장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때 막 스펙 얘기 나왔었거든요. 퀀텀 스케이프 스펙. 2020년 8월, 9월에 얘기가 한번 나왔었네요. 그것에 따르면 고체 상태 리튬 퀀텀 스케이프가 기업 인수 목적에서 스펙 인 켄싱턴 캐피털 어퀴지션과 합병을 통해 시장에 거래되는 종목이 어쨌든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상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전고체 전지도 잘 됐으면 좋겠고, 리튬 메탈 배터리도 잘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스타트업에서 시작은 되지만은 뭐 본인들이 직접 양산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세계 전반적으로 저변으로 넓혀져 가지고 기술을 협력한다거나 아니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요. 기술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뭐 시장을 잠식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데서 어떤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그 기술보다 조금 더 나은, 또는 이걸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업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기술이 일단 나와서 뭔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이언 파워에 이어서 2차로 차세대 전지 기업 탐방 2차로 퀀텀 스케이프를 한번 찾아가 봤었고, 폭스바겐과 작년 말에 뭐 시제품을 납품하니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2025년까지였나요? 아까 홈페이지에서 퀀텀 스케이프 폭스바겐. 네, 2025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폭스바겐에게 납품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도 많이 오르고 물려있는 사람들 다 살려주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이제 차세대 전지 기업 탐방 2차로 전고체 전지 업체 중 하나인 퀀텀 스케이프를 한번 찾아가 봤고요. 여기 다니다 보니까 지금 1차로 사이언 파워를 다녀오고 2차로 이제 퀀텀 스케이프를 다녀오니까 이제 다니다 보니까 갈만한 업체들이 다시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솔리드 파워도 생각하고 있었고, 사이언 파워 하면서 이제 SES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즈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솔리드 파워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적혀 있는 프롤로지움 이런 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들고, 뭐 기업 탐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